비트코인 초보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인재테크의 파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씩 주말이면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처음에 투자를 몇 번 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단기간에 생각보다 큰 돈을 얻게 되면서 현물 투자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레버리지를 높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재미를 본 이 친구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에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방법,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몇 번 재미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언제 많이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는 사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떨어지게 되면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말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그대로 다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인재테크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부디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 선물 마진 거래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파인도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투자 포지션을 따지면 9대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자산에 대해 비트코인만큼 확실한 자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험과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으로 투자보다는 2개에 가깝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 선물 등 마치 지금 배우면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본인이 결국에는 투자의 본질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급해지지 않고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초보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는 현금이 있습니다. 법정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어디든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도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또한 법정 화폐입니다. 특징은 은행을 가거나 ATM기에 가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컨트롤하죠. 나머지 하나는 암호화폐입니다. 법정 통화는 아닙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로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이라는 이미지가 실물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도 크립토 커런시가 화폐, 크립토가 암호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도 다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암호화폐 또한 법정화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 파인재테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렸을 적 유행했던 도토리 개념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도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대에 즐겨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리니지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아데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도토리 혹은 아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니지 게임상에서는 이 아데나는 사냥을 통해서 몬스터로부터 획득을 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먹거나 팔아서
획득을 할 수도 있고 게임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익을 남겨서 아데나를 모을 수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아데나를 살 수도 있었고 아데나를 팔고 현금 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질이라고 하죠. 단지 리니지라는 게임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뿐이었지 사실은 비트코인과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현실 세계에서 법정 통화랑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파인재테크의 비트코인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기술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간 부품 성능 기술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로 휴대폰을 잘 이용하면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무엇인가요? 현실 세계에서 채굴이라 하면 땅속에 있는 석탄, 석유를 캐는 것처럼 디지털 상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암호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생성하고 난 후에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채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컴퓨팅 능력이 아주 높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첫 번째로 문제를 풀고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10분마다 첫 번째 암호를 푼 사람이 블록을 생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성된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되었으면 블록이 생성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인해서 실제 디지털 상에서도 위변조, 이중지불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이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바다 혹은 토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소리바다,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P2P 방식입니다. Peer to Peer, 즉 개인과 개인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 이름을 치고 개인끼리 파일을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조금씩 업로드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개인과 개인끼리 네트워크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P2P 방식이긴 한데 복사, 위변조가 너무나 흔한 디지털 공간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각 블록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시값으로 해서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저장용 공간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상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시나요? 왜 우리는 금을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금은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과거 고대 이집트에서도 중요 의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녹슬지도 않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뭔가 귀중한 느낌이 듭니다. 본능적으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서 처음에는 금본위제를 시행하면서 달러 가치 담보물로 사용을 하기도 했으며 실제 산업에서도 금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의학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고 항공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금은 보관만 하고 있지요. 현실 세계의 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채굴 기술이 뛰어나서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금을 소중한 것이라 믿고 보관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무형의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2100만 개로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없게 됩니다. 무형의 희소성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해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른 투자 자산처럼 미국에서는 현물, 선물 ETF 승인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각종 금융기관, 스트레치 같은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에서 전략적 자산 비축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면서 투자의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 나라, 기업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고래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줄을 이뤘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ETF를 들어온 간접 투자,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 개인 투자자들, 정부에서조차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폭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최고점인 1억 6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만 보고 사이클을 보면 과거와 다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대박 상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꾸준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보다는 비트코인 개수에 치중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